네, 이슈 플로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핵심이 될 만한 세 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중요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다 주도주 성향을 좀 띠고 있죠. 예, 반도체, 그리고 또 뜨거운 로봇,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딱 설 앞두고 최종 점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로 대표되는 그 안에서도 AI 쪽이 되겠죠. 바로 대표 엔비디아가 이제 $700 돌파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파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한 줄 평 주시죠. 네, 반도체를 의심하지 말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맡고 계십니다. 강조해 주시고요. 팀장님은요? 네,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지어봤습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2일 전이었나요? 골드만삭스에서 우선 엔비디아 목표가를 $800로 상향을 했는데, 예, 맞아요. 어제는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603였는데, 그것을 $750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장에서 엔비디아가 $700를 돌파를 했습니다. 저도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 계속 미국에서 저도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반도체 파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700 돌파했는데, 아직 2월 21일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 상승의 모멘텀이 아직까지 전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2월 21일 지나면 다시 이제 3개월 정도 뒤에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은 살짝 조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오늘 반도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시세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이제 20일 그 이후에는 좀 반도체 섹터는 다시 이제 또 내리면 모아가시는 전략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어떤 수주했던 이제 HBM 관련한 그 장비주들의 어떤 실적이 1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저도 방송에서 전 한미반도체만 계속 밀었습니다. 저 손팀장과 그때 얘기할 때도 한미반도체 계속 밀었고.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계속 두 그랬었죠. 분은 이거 화요일 날 얘기하셨어요. 공동 탑픽이었고 그렇죠. 세부 아래 또 달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한미반도체만 저 12월 달 방송 출연하면서 처음 얘기한 게 한미반도체였고 그렇죠. 결국에는 7만 원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 오늘 강한 이유가 TSMC랑 SK하이닉스가 이제 AI 칩 연합군을 이제 동맹을 이제 맺는다라는 그런 뉴스 거기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그런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너무 또 강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한미반도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조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저희 주제긴 하지만 ARM을 좀 봤습니다. ARM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해갖고 지금 시간에서 41% 정도 급등을 좀 했습니다. 이게 AI 칩이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요 AI 칩이 범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쓸 수 있는 건데 맞춤형 이제 AI 칩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애플도 그렇고 통신 칩이 필요한 어떤 곳은 통신 어떤 관련해서 AI 칩이 필요한 거고 분야별로 AI 칩이 있는데 범용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공급자 우위의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맞춤형 AI 칩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도 그때 오픈 AI 그때 대표가 그때 우리나라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 자체 AI 칩 어떤 개발 그리고 생산을 위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전 세계의 어떤 AI 칩의 어떤 설계를 담당하는 90% 이상을 담당하는 회사가 ARM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장에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관련주가 가온칩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아침에 그 매매할 때 가온칩스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보신다면 반도체 설계 쪽도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ARM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요.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올해 이제 흑자 전환 어떤 이슈도 있고 오늘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ARM의 어떤 협력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보신다면 오늘 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이니까 좀 더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종목들을 보셔도 되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는 앞으로 8만 원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래서 근데 한미반도체 좀 오늘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자, 너무 따라가지는 마시자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분의 이 반도체와 관련된 촉이 날카로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결국 실적 따라가는 건데 그거 알아도 참고 지키기가 어려워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쉽습니다. 예. 수익을 보는 거 쉬운데 빨리 수익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투자분께서 아시면 되시고 그러네요, 예.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 정말 그 뭐 긴축이나 저PBR 오기 전에 저랑 전문가님이랑 앵커님 말씀드릴 때 맞아요. 반도체는 3일 이상 물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깨졌죠. 맞아요. 지금 한 2주 정도 물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PBR이 2주 정도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단기적인 차익실이 살짝 나오는 사이에 반도체라든가 이 성장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이제 불을 내뿜고 있는 게 반도체인 것 같다라고 판단돼요. 근데 보통 불을 뿜었을 때 저는 경계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질게도 되는 게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도체 종목 10개 중에 이제 10개 상승한 10개 중에 거의 8개 가까이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내가 물려 계셨던 분야한 다음에 조금 안도를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내가 반도체를 다 팔고서 뭘 살까 기다리셨던 분야가 한다면 지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의 주가가 바로 반응한다고 하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잃는 분이 안 계실 텐데 저는 첫 번째로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석방 됐을 때 반도체가 확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가 이제 투자 뉴스 나왔고 삼성전자 투자 뉴스 나오고 네. TSMC랑 SK하이닉스랑 협업 판단 뉴스 나오고 AR의 실적 뉴스 이 세 가지가 빠르게 중첩이 되면서 반도체를 다시 좀 변곡적으로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다라고 판단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아마 2월 17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2월 17일까지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가이던스를 보고서 차익이 많이 나올지 덜 나올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반도체를 매매하시되 저랑 전문가님 말씀드리는 종목들 이미 10%, 15%, 한미반도체는 20%까지 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이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고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과 한다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한 다음에 2월 15일, 17일 사이에 만약에 차익이 나오면 같이 좀 비중 줄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끝나고 가이던스 보고 나서 다시 눌림목 공략해도 좋을 것 같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 중에서는 딱 좁혀주신다면 종목만 좀 얘기 들어볼게요. 팀장님.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이미 갔기 때문에 좀 늦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뒤에서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하나마이크론이랑 원익 IPS를 보고 있는데 네. 이 종목들은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한 종목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매출처가 다양해요.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랑 원익 IPS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까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정도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는 이제 중장기 전략까지 전부 다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뜨겁습니다. 로봇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부터 시작된 또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 주십시오. 네, 삼성이 하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 참 자주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팀장님께서는요? 네,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요. JY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같죠? JY 회장. 예. 자, 최근에 이 사법 리스크 좀 해소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밝혀드리면, 이 회장님, 우리 회장님 코너는 86년작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코너입니다. 아, 저는 알아버리네요. 예. 네,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이 저PBR에 소외받던 성장주 대표 섹터인데 오늘 가장 먼저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약간 키를 반도체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2차 전지가 제일 강했고 오늘 개장 초반에는 로봇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 동향이 반도체로 좀 이동하고 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뭐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더 수요가 계속 생길 건데 실적이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 증설한 거를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적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우리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개선이 먼저 확인이 되는 섹터들로 수급이 가고 있지만 로봇 관련 섹터도 실적이 강하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로봇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F&B 사업에서 로봇 요리사가 등장한다. 그다음에 의료용 착용 로봇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온다. 로봇 서빙하고 배달한 시대가 향후 248조 원의 시장이다. 이런 뉴스가 엄청 나왔는데 결국 트리거는 이재용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재용 회장이 이제 옥에서 나오신 다음에 바로 이제 아랍으로 출장을 가시면서도 뭐 반도체 로봇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설치해놨던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뉴스로 이제 로봇 청소기에서 협동 로봇 사업 다각화를 한다는 기대감에 확장됐네요. 이제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매매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제가 엄청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로봇 관련 종목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를 이제 저피별 쪽으로 접근하면서 성장주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샀는데 로봇은 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인과 기관 수급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수급동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갭상승한 종목들이 음봉 나오면서 밀리고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손 팀장이 로봇 관련 종목을 굉장히 좋게 말을 했지만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하방을 다지는 걸 보고 사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에브리봇이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는 좀 가장 센 편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삼성이 움직이면은 뭐 이재용 회장이 움직이면 뭐 그쪽 sek터 뭐 상당히 강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 네. 뭐 연초에도 뭐 5G 쪽, 6G 쪽에 이제 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또 그렇죠. 상당히 뭐 거의 일주일, 2주일 정도 5G, 6G 섹터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삼성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어제 이제 장 마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외에서부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렌시스 같은 삼성형 로봇 섹터 쪽 그쪽 종목들이 뭐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시간에 뭐 상한가였다가 이제 오늘 좀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해서 좀 내려온 모습인데요. 뭐 이미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뭐 삼성이 지금 1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5% 보유하고 있는데 2029년까지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제 지분을 이제 59.94% 거의 60%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원래 인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시점이 2029년에서 올해로 지금 빨라지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어떤 무죄 판결 이슈도 뭐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재용 회장의 어떤 무죄 관련해서 그 테마주로서 로봇주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로 좀 M&A 이슈로 해서 로봇 섹터를 이제 인수할 M&A 이슈가 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살짝 좀 꿈틀꿈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어제 뭐 강한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로봇을 하는 이유가 좀 솔직히 극명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저출산 어떤 문제를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리고 여러 가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공장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로봇을 투입한다라는 것이 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향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뭐 로봇이랑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이제 M&A 하기 위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이제 나라들의 어떤 인수합병 어떤 그런 그 심사 같은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건 좀 쉽습니다. 해외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뭐 저희 매매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뭐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반영을 다 했다가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특히 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이렌시스가 좀 더 강한 모습인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금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고 로봇 섹터가 좀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포스코 쪽도 이제 뉴로메카 쪽이 좀 있고 LG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하고 연결돼 있는 그렇죠. 로봇주를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만이 이렇게 로봇에 관심을 두는 것이 그렇긴 아니지 하죠.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순환매적인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당장은 우선 삼성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요거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내릴 때마다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아마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도 나머지 LG나 포스코 쪽도 보시는 전략 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주제 관련해서는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네. 예, 실제 관련주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조정을 한 2, 3일 정도 받고 네. 내려오면 또 보는 전략 괜찮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점으로 해서 좀 시간을 두면서 다른 대기업과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슈 볼 텐데요.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GM의 회장이시죠? 메리베라 회장의 이런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 주시면요. 네, 2차 전지 반등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반가운 한 줄 평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팀장님은요? 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희 뭐 어제도 2차 전지 저희 다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에코프로의 어떤 액면 분할 이슈를 다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액면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무조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에코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LG화학건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상당합니다. 지금 25조 원 정도의 그런 양극재를 GM에 지금 공급하는 건데 이 분량이면은 결국에는 지난 2022년 7월 95만 톤 이상 양극재 공급에 이제 포함을 해서 네. 이 정도 양이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런 그래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 전기차에 500만 대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 뭐 상당히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뜩이나 지금 저희 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2차 전지 대장주가 급격하게 테슬라가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도 맞아요. 받고 네, 맞아요.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좀 주가 부양 의지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또 하필이면 어제 엄청 쏟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 차트적인 저점에서 제가 어떤 보는 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뭐 전문가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적자 전환하고 2차 전지 섹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는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 예, 그리고 어떤 인기, 수급 이런 겁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죽여버리면 네, 2차 그렇게 전지 되죠. 섹터 뭐 저희 개인들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섹터이지 않습니까? 아직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단번에 이렇게 팍 죽지 않습니다. 절대. 예, 뭐 내리던 상황에서도 분명히 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계 턴어라운드는 아직까지 조금 솔직히 요원하긴 하거든요. 2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좀 있긴 한데 올해 1분기까지는 아직 실적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2분기부터는 좋아지겠지. 이제는 뭐 나쁠 거 없을 거야.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리 선반영됩니다. 모든 주식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LG화학의 어떤 호재이긴 하나 그래도 뭐 저희 대장주인 에코프로 지금 액면 분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계열 정도를 예, 뭐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문가께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해주고 계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확실하게 이 주식 시장에 있다 보면은 네. 주식 시장에서 경력이 늘면은 겁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햇병아리 전문가들이 막 유튜브 영상 찍잖아요. 그러면 적자? 그럼 여기가 바닥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52주 신고가 돌파하면 뭐 땡기는 대로 갑니다. 막 이런 발언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자극적이죠. 저도 이제 주식시장 입문 1, 2년 차에는 네. 뭐 그런 말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뭐 어닝 쇼크 두들겨 맞고 뭐 실적 잘 나왔는데 오히려 막 안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객관화가 이런 되고. 상황이 나왔는데 정작 나왔는데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약간 거예요. 좀 중심을 잡으려고 그쵸. 애쓰시더라고요. 내가
적어도 책임지지 못할 만 하지 말자. 근데 주가는 이미 그 햇병아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적자가 나왔을 때 이제 뭐 바닥을 확인할 거다. 뭐 이제 적자 나왔으니까 더 빠질 곳도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차 한 대밖에 국내에서 팔리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감축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회복하기까지 1년 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분기 실적이 꺾인 지가 한 3분기 정도 됐고 4분기에는 양극재 기업들이 적자가 나왔는데 과연 적자의 고리를 끊고 1분기부터 다시 흑자로 올까? 업황 턴어라운드가 3분기면은 1분기랑 2분기의 실적을 확인하고 이제 정말 완전 그 저명한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네. 실적이 회복된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변동성이 크니까 나도 모르게 긍정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만약에 적자 확인했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U자형으로 반등을 하면은 반등하는 거 보고 사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거의 V자 반등하고 있죠. 에코프로 실적 발표하면서 에코프로 거의 20% 상승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미스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당장 접근하는 거는 일단 에코프로랑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양봉이 찍혀 있지만 외국인은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조 7천억 가량을 순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가속상으로 8천억 가량 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샀다가는 약간 한 마이너스 3% 나는 마이너스 3% 감내할 수 있어 라고 하신 분은 사시겠지만 사실 샀을 때 바로 수익 전환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긍정인데 내가 기대 수익률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확인 매매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사시는 분들은 약간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일단은 수급 모였고 투자분들 관심 모였고 양봉 찍혀 있으니까 매수는 하시되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신 다음에 드라이빙을 걸 때는 반드시 실적 개선을 확인하고 드라이빙을 거는 게 맞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반대되는 말이 주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타이밍 빨리 잡으려다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만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우선 저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랑 강원 에너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양극재 기업들이 4분기에 적자를 다 기록했죠.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뭐 LNF, 에코프로, 비임 다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코스모 신소재도 양극재 기업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코스모 신소재는 분기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양극재가 삼성 SDI 쪽이고 일단 이게 굉장히 투심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LG화학이 좋은 수주를 얻었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를 입을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를 입으면 당연히 LNF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LNF가 안 가고 에코프로가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실제 이 수혜에 대한 연관성보다 2차전지의 반등을 갈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 반등해? 그럼 에코프로 사야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실수에는 LNF입니다. 근데 LNF 안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LNF를 사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안전한 종목 위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코스모 신소재가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설 앞두고 중요한 섹터들 3가지 정도를 한번 최종 점검을 좀 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